자, 이번 시간에는 2117번 홈 방범 서비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 by n 크기의 도시에 홈 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근데 이 녀석은 운영상 이후로 가운데 어떤 센터가 있나봐요. 이 방범 센터가 있다면 이 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이 된대요. 공짜는 없군요. 네, 제공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은 서비스 영역의 크기 K 요거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이 K는 뭐냐면 여기 중심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거리 요걸 우리가 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은 그럼 어떻게 책정이 되냐? 운영 비용은 요렇게 계산이 된대요. 네, K제곱 플러스 K-1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K가 1일 때 어떻게 되냐? K가 1일 때 이렇게 이런 K가 2일 때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되는 거죠. K가 2일 때 5원, K가 3일 때 공식에 넣어보면 13원, K가 4일 때는 이렇게 해서 25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독특하네요. 이게 맞을 수도 있겠죠. K가 3일 때 이렇게 됐어요. 아까 위에는 이 피겨 2 같은 경우에는 이 3일 경우에 감시 영역이 온전하게 맵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로스가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서는 감시탑이 여기에 설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영역 같은 경우에는 맵 안에 있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지만 이 외부에 있는 영역은 효과가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비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범 서비스를 받는 집들도 역시 비용을 내네요. 네, M1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자, 보안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 한, 아까 이제 뭐가 있었어요? 비용이 발생했잖아. K, 운영 비용. 자, K에 따라서 운영 비용이 발생했는데, 자선 사업은 아니고 비용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는 한, 손해를 보지 않는 한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수익과 비용이 같을 때도 괜찮은 거죠. 수익이 많거나 같으면 이런 경우에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래요. 최대한 많은 집. 자, 그래서 이제 크기 n과 하나의 집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 m 두 개가 주어졌네요. 자, 이때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방범 서비스를 가장 많은 집들에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을 찾고 그때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들의 수를 출력해라. 우리가 풀어야 될 건 이거군요. 최대 집의 개수 맥스 하우스 홈 맥스 홈 카운트.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 비교 4처럼 도시 n이 8인 도시의 정보가 주어지고, 자, 하나의 집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M3이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1번 감시탑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자, 먼저 제일 처음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집에다가 두어 볼 수 있겠죠. 집에다가 두면 최선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내가 여기다가 한번 감시탑에 여기다가 놔볼까요? 여기다가 넣게 되면 이제 3원의 비용이 생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원이 생겼지. 그러니까 한 칸 더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요만큼이 이제 0이 됐어야지. 그러니까 됐어. 두 칸이 됐죠. K가 2. K가 2가 되면은 비용은 5. 근데 얼마 벌었어? 3원 벌었어. 그래서 K가 2가 됐고 코스트는 5가 됐고 레비뉴 같은 경우에는 3원이 됐죠. 서비스는 여기까지가 최대인 거죠. 근데 만약에 감시탑을 여기다가 넣게 되면 어떨까요? 이 지점에다 넣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 영역을 내가 이렇게 확장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3원이라고 해서 내가 끝내버리면 안 되죠. 더 가봐야 돼. 자, 만약에 내가 3원 한 칸이 됐다고, K가 이제 2가 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딱 서비스를 해보면. 그렇게 되면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요? K가 2가 됐을 때 코스트가 5원이고 그리고 레비뉴는 집이 두 개니까 6이 되겠죠. 이 경우는 그래서 서비스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꼭 집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즉 모든 점이 모든 지점이 점검 대상이다. 네, 모든 지점이 점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포 0부터 해서 로까지 갈 때 포 0부터 해서 컬럼 끝을 다 도는 반복을 돌아야 된다는 거죠. 반복을 돌면서 각 지점에 대해서 K를 확장해 가면서 K를 확장하면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K는 어떻게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 걸까요? K를 확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K의 범위는 자, K의 범위를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는 가장 포인트 중에 함정에 들어갈 것 같은데 K의 범위를 잘못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얼른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여기다가 놨을 때 K의 범위가 이렇게 증가하고 이게 이제 맥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좀 더 이제 생각을 좀 넓혀 보면 뭐 여기까지 지금 몇이야? 4지? 4에다가 이제 뭐 한 칸 더 가고 5 이렇게 한 칸 더 가고 5 이렇게 6 7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채워지 이 지도는 다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K의 범위가 7인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자, K의 범위는 우리가 어떻게까지 확장이 될 수 있냐면 자, 이 케이스가 이 그림이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자, 감시탑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감시탑이 세워졌다면 이 감시탑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이제 사방 탐색 이렇게 해서 둘 이렇게 되겠죠? 이게 둘 이렇게 해서 이제 셋 이렇게 해서 넷 이렇게 해서 다섯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렇지? 이거 지금 n이 5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6 이렇게 해서 7 이렇게 해서 8 이렇게 해서 9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총 K의 범위는 어떻다? 1부터 en-1까지가 K의 범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뭘 할 건지는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건데 K의 범위가 1부터 K는 K 2의 n-1까지 비용이 이제 나올 텐데 범위가 확장되면서 비용이 나오겠죠. 그 비용과 vs 그 영역에 있는 지배 개수 지수 곱하기 각 집이 낼 수 있는 그치? 비용, 네, 요걸 이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영역이 확장될 때마다 우리가 BFS 탐색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탐색을 할 거냐면, 자, 최초에 이제 한 점이 지정이 됐고, 거기서부터 이 지점 다음에 다음 K가 1 증가하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서 대각선으로. 그리고 또 K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중심점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에요? BFS를 가지고 지금 탐색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BFS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탐색을 하냐면 Q가 있고 Q의 요소에 대해서 not empty 할 때까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통상 돌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맨 안에 있는 녀석이 돌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녀석이 돌고 나서 그거의 영향으로 뭐가 됐어요. 현재 Q에는 제일 처음에 요것만 들어있잖아요. 요거의 영향으로 해서 주변 요소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용이 바뀌는 거죠. 그때그때 말해서. 그래서 사이클별로 돌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사이클이 이제 K와 연관이 돼 있겠죠. 그 K에 의해서 이제 어떤 요소들이 결정이 될 거고 그때 당시의 지부수 가지고 요걸 계산해 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비어 있다고 쭉 돌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돌아야 되냐면 현재 K의 영역에 있는 집 대상으로 탐색하는 거지. 그리고 영역 키우기 이후 영역 확장. 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소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사방 탐색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방 탐색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사방 탐색하기 위해서 이제 DIR이라는 배열이 있고, 코스트 맵이라는 게 이제 감시 면적 이게 K죠. 감시 범위 증가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인지 미리 구해 놓을 거예요. 이거는 바뀌는 값은 아니니까. 그리고 뭐 테스트 케이스와 입력 케이스, 맵의 크기, 그리고 각 집이 낼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최대 지배 개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max house count가 되겠고, 맵은 지도 정보, 그리고 비지티드는 방문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입력받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코드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자, 운영 범위에 따른 비용에 대한 초기화가 있어요. 운영 범위가 아까 K였죠. K에 따른 비용. 자, 어떻게 초기화하는 거죠?
자, 코스트 맵의 크기는 아까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랬냐면, 자, K의 범위는 1부터 EM-1까지는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맵 랭스 스코어 2까지 범위를 잡아줬고, 각각의 그 배열의 값을 초기화하는 부분은 이렇게 공식이 미리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맵을 초기화했고 입력을 받아봤고요. 그리고 최대 카운트 요거 우리가 값을 구할 건데,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맥스 값이기 때문에 민 값으로 초기화해 줬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쭉 돌면서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뭐 놓는 게 맞는지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최대 비용이지 여기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solve 함수를 보면 이제 우리의 답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자, solve 함수 보면 제일 처음에는 뭐 Q가 있고요. 방문 배열이 있고 초기화했네요. 그리고 로와 컬럼이 이제 초기 값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도는지 봅시다. 그리고 뭐 밑에는 홈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홈이라는 녀석은 그냥 간단한 클래스네요. 홈이라는 녀석은 로와 컬럼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자, 전형적인 BFS가 이제 동작을 합니다. 자, 어떤 지점을 가지고 돌 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제 매 사이클마다 하우스 카운트를 이제 매 사이클마다 구해 볼 거예요. 그리고 시작 지점이 만약에 집이면 여기에 대한 주석이네. 시작 지점이 만약에 집이면은 거기도 이제 하우스 카운트가 이제 1이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감시 영역 증가에 따라서 한 바퀴씩 돈다 그랬으니까 Q의 사이즈를 변수로 받아놓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BFS가 동작할 거예요. 서치 뎁스는 이제 감시 영역의 너비가 되겠습니다. 한 칸씩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알적을 보면, 자, 제일 처음 딱 들어와서 이제 내가 거기다 현재 놓은 상태가 괜찮은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놓은 상태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렇죠? 하우스 CNT 곱하기 M이 코스트 맵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손해만 안 보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맥스 카운트를 하우스 카운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탐색을 할 건데, 원래는 우리가 Q.poll 해서 바로 썼는데 그렇게 쓸 게 아니라 현재 담겨 있는 것을 가지고만 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Q의 사이즈를 가지고 마이너스 시켜주면서 그 녀석이 0보다 클 때까지 한 놈 나와라. 그리고 탐색이에요. 이제 사방 탐색. 사방 탐색할 거다. 그리고 NRNC 가져와서 거기가 지점에 맵 안에 있고, 그리고 아직 미방문인 상태라면 가보자 방문 처리하고, 그리고 새 지점을 이제 Q에다가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현재 돌지는 않겠죠. 나중에 뺄 거예요. 왜냐하면 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빠지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새롭게 방문한 지점이 하우스라면 하우스 CNT 뿔뿔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방에 대한 탐색이 끝났고, 그러면 뎁스가 이제 1이 증가할 겁니다. 이 서치 뎁스가 바로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얘가 이제 K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K를 가지고 다시 쭉 가서 그렇게 했을 때 최대가 계산해 보고 이익이면은 그 맥스 하우스 CNT로 업데이트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117번 홈 방범 서비스 한번 살펴봤습니다.